황교안 대표는 대표적으로 감정을 잘 얼굴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유명을 하죠. 근데 세미나장에서 벌어진 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이고라는 말과 함께 반색을 하면서 악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의원들이 상당히 긴장했다고 하죠.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님, 저하고 각별한 관계입니다. 잘 모르시죠? 대표를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천을 할지 모르는 황교안 대표가 각별한 관계라고 말을 하는 순간 참석자들이 도대체 어떤 인연이냐라면서 술렁였다고 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세미나장에 있다가 다른 분들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이제 실례하겠다라는 하면서 팽개치다시피 하고 이현주 의원에게 갔던 겁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표정도 잘 안 드러내고 개인적인 뭐 친분관계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주 그렇게 격렬한 감정을 표시하는 법이 없었는데 이현주 의원이 다른 관계는 아니고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었다고 해요. 사법연수원 교수였을 때 연수원에 들어왔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사제지간을 넘어서 그래도 밖에서 몇 번 좀 만나기도 했던 그런 정도 관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수원 출신들끼리 반 모임, 뭐 연수원 모임에서 교수였던 분들하고 갖는 그 모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연하게 아는 정도 사이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현주 의원 저 의상도 저는 참 눈에 많이 띄었는데 사실 이 자유한국당 당색이잖아요. 그렇죠. 빨간색이. 그 당연히 모든 분이 다 아실 텐데 제가 참 끝까지 지켜보니까 저게 코트예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벗는 게 정석인 옷인데 아마도 빨간색 의상이 딱 적합하게 저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저게 영국 브랜드 굉장히 유명한 그 브랜드의 코트인데 끝까지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힘주어 입고 빨간색을 강조했던 이현주 의원. 더더군다나 이 축사 전후에 황교안 대표는 거듭 이현주 의원을 거론하면서 달려갔으니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이 개인적 인연, 연수원 사제지간이면 상당히 돈독한 건가요? 글쎄요, 저는 뭐 연수원에 들어가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실에서 우리 정부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실제로 연수원에 같은 반의 지도 교수면 사실 뭐 알 수 있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연수원의 스승과 제자로 만난 다음에도 황교안 대표와 이현주 의원의 사적 만남이 이어졌는지 아니면 최근에 이현주 의원의 이제 보수 행보와 관련해서 이른바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는 보수 대통합과 관련해서 정치적 만남이 있었는지 이건 뭐 두 분만 아시는 거고 앞으로 밝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고요. 저는 오늘 저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반기고 반색을 하면 일단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현주 의원이 바른미래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의원인지. 그 정도로 지금 이현주 의원은 혼자서 지금 독자적 행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돼 있지만 그 바른미래당 소속감이 굉장히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현주 의원을 먼저 영입하거나 빼오는 것이 황교안 당대표에서는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이현주 의원도 이미 스스로 그쪽으로 가기로 모든 사람이 생각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많은 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많이 가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현주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정을 하고 기정사실화하는 측면에서 양 변호사 말대로 좀 저 실내에서 더운데도 저 코트를 입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입당 한국당으로 가는 거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즘 보면은요, 이 거듭 빨간색 옷을 입고 나타나는 이현주 의원입니다.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그 사법연수원에서 뭐 학교처럼 담임 선생님처럼 검찰 담당 교수를 했으면 가까울 거고 특히 또 그뒤에 줄을 또 나눠서 나눠주거든요. 줄 담임 선생했으면 더 가까웠을 거고요. 뭐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지향하는 바가 같으니까 이렇게 다시 모인 걸로 보고요. 사실 황교안 전 총리 지금 대표의 인맥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나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하고도 고등학교 동기거든요. 친한데도 불구하고 가는 길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수원 사제지간으로 지냈고 또 평생 스승처럼 모시지만 만약 길이 달랐다면 저렇게 안 될 겁니다. 아마 가는 방향이 비슷하니까 저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 자체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이현주 의원과의 이 개인적 친분을 이제 정치적 인연으로 이 보수 통합의 물꼬를 틔우는 대로 적극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당 대표로서 이제 선출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 리더십을 이렇게 장악하는 것과 플러스 밖으로는 이제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당 대표 시절부터 계속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가시적 성과로 좀 연결을 시켜야 될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근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손학규 대표부터 시작해서 바른미래당의 실제로 지도부 입장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직 하지 마라.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보수 대통합은 우리는 절대 관심이 없다. 그리고 다른 남의 당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와의 공식적인 통합 논의가 지금 무르익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회 전략으로 가장 사상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또 최근에 이제 행보에 따라서 보면 가장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 이현주 의원을 만났으니 차제에 굉장히 반가운 표정을 하고 이현주 의원 개인부터라도 일정 정도 좀 우회적인 통합 전략을 좀 짜보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의원은 나도 내 나름의 역할과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요. 바깥에서 태풍이 되어 돌아오겠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듯 이 우파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오늘 이 탄핵 직전 수준으로 지지율이 한국당이 올랐던데요. 의원들이 그걸 놓칠 리가 없겠죠. 의원총회를 보니까요. 90% 이상이 참석을 하는 놀라운 출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도 이제 대여 투쟁으로요. 내부 총질 자제를 호소하는 듯한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던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임명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교환 교수 2번 다녀온 것 말고는 중국과 특별한 인연도 없고 또 중국어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교 무대는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문외한에 가깝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중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고 미세먼지 문제로 중국과 앞으로 다툴 일도 많아질 텐데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도 이제 촛불 청구서를 찢어버리고 안 되면 민노총과 전련을 하더라도 나라를 살리는 노동개혁의 길로 하루 속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여투쟁의 곡비를 바짝 죄는 황교안 대표입니다. 의원들도 일제히 황교안 대표 앞으로라는 행보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 바깥 공세는 상당히 격한데 이 국민 민심을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 내부에는 왜 계속 세모 답변만 하시나요? 라고 여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까지 얘기했던 윤리특위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윤리특위가 올라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5.18 망한 거 관련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통합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의 말씀만 하고 계세요. 하지만 바깥으로는 지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저런 식의 어떤 강도 높은 발언을 한 적이 있던가 본인의 말일까 아니면 대변인의 어떤 준비된 얘기일까 내지는 저렇게 강공을 펼치는 게 어찌 보면 황 대표 입장에서는 당을 좀 끌어모고 또 신인 대표고 또 정치 초년생이라는 그런 약점들을 좀 막는 수단으로 또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저 모습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당원들은 이제 국회 현역 의원분들이야 당대표가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당연히 오랫동안 뭐 비대위 체제에다가 바로 가는 건 맞는데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별로 안 바뀐 게 그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국민 전체가 지지하는 후보하고 또 당내부에서 지지하는 후보하고 좀 차이가 좀 있었죠. 황교안 지금 신인 대표가 국민 전체가 지지하는 후보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과연 이 보수의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수 관련 숙제를 잘 이끌어낼 것이냐는 데서 국민 전체를 물어보면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더 많아요. 절반은 좀 넘어서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자층을 물어보면 또 상당 부분 거의 80%가 나오고 있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극복을 해야 본인의 내세우고 있는 통합이라는 것도 그리고 보수의 기치를 다시 새롭게 정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네. 자유한국당의 지금 표정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선거제 개혁이라는 과제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이콧한다, 국회 빠지고 하면서 본의 아니게 계속 이 논의를 하질 않았죠. 패스트트랙 올리면 우리는 의원직 총사퇴한다라고까지 공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10일까지 방안을 내놓으라고 심상정 위원장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여야 입장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법을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이거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의원직 총사퇴하고 전면전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가 이렇게 표류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 사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이 온다면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당이 끝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한다면 바른미래당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와 관계없이 그렇게 신속하게 법안을 추진하면 우린 그냥 의원직 총사퇴하겠다라고 얘기했던 한국당이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그러면 정말 패스트트랙으로 가시면 이분들 그만두시는 건가요? 뭐 정말 사퇴는 안 하겠지만은 상당한 저항을 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 선거제 개혁을 하면은 소수당이 의석이 늘어나는 건 틀림없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여기 뭐 같이 이렇게 가는 걸로 돼 있지만 속마음은 사실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의석이 줄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지금 이 당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자 이러고 또 민주당에서는 한국식을 하자고 하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실제 뭐 총사퇴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게 지난해가 이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현재 대표. 단식을 하면서 사실은 5당 대표가 합의해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도 지지를 했고 5당 대표가 당시 단식을 끝내는 조건으로 해서 포괄적인 내용입니다만 선거제도를 득표율과 의석률을 좀 합치는 방향으로 개혁하겠다는 내용을 합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정치개혁 특위에 넘겨놓은 건데 정치개혁 특위가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마감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일단 한국당이 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사실 민주당도 안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대 양당이 안을 내놓지 않으니까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안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갖고 나온 카드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안을 만들어서 할 테니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으로 보내자. 그리고 패스트트랙은 선거법만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원하고 있는 개혁 입법들이 있습니다. 공수처법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러면 국정원 개혁법 같은 것을 합쳐가지고 패스트트랙 하자니까 한국당에서 보면은 선거제 개혁을 명분으로 해서 야3당을 몰아가지고 한국당을 배제시켜서 개혁 입법을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의원직 사퇴라고 하겠다는 사실 배수지를 칩니다만 의원직 사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민심과 의석의 어떤 비율을 맞춰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대 양당이 아직도 진정성 있게 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게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